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이제 익스펜디처죠. 여러분이 지금 지난 시간에 세일즈를 들어보면 이게 IT 같아요? 오딕 같아요? 사실 어제 IT 얘기, 그 세일즈 얘기할 때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여기는 범위가 거버넌스인 거예요. 제가 이걸 원래는, 근데 내용이 왜 회계정보 시스템이냐면 회계정보 시스템으로 이게 다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뭐 크레딧 리밋 그러면 누가 권한이 있는지 권한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크레딧 리밋 설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 배댓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옆에 띄워주고 그래가면서 그냥 전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산으로 업무를 당연히 하는 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일즈를 설명할 때 보면 IT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회계감사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를 일부를 떼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바뀌는 시험이 IT and 컨트롤스의 컨트롤스가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버넌스를 배우는데 거버넌스에서 앞으로 하면 ERM이 빠지고 레귤레이션이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빠지고 나면 나머지 합친 거에 조금 더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내용을 더 많이 충실하게 시험을 보는 걸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거 오디 시간에 배웠던 거고 오디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뭐 설명을 그냥 이렇게 다큐멘트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유가 이러니까 이런 다큐멘트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건 거의 뭐 그냥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비ll 오브 레딩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이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주가 이렇게 약간 보증 비슷한 걸 해가지고 내는 건데 그 앞에 드래프트가 하나 붙게 돼요. 수표 같은 게 하나, 어음 수표 뭐 이런 게 하나 붙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은행에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이 비ll 오브 레딩이 다 이게 무역 거래에서 쓰는 말들인데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매입하고 할 때는 이제 거기에다가 은행원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환해서 이건 돈처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그래서 얘는 바로 이 선화증권은 물건하고 바로 맞바꾸는 그런 증서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여기 비ll 오브 레딩 밑에 피지컬 구스라는 말이 왜 써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이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무역학과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거죠. 쉽게 하면 무역학과 그러면 교회에서도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다 철학과나 신학과 나온 줄 알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뭐야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데 사실 우리 전자상거래가 다 거기서 쓰는 개념들을 가져다 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보이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익스펜디처 돈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게 가장 이슈가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153페이지 보면 네 가지가 써 있죠. 첫 번째는 authorized purchase라고 그래서 뭔가를 구매를 할 때는 리퀘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재료를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 구매를 해요? 리퀘스트를 언제 이렇게 해요? 리오드 포인트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주문 발주가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사는 경우가 아니라 자산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산이나 소모품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이 리퀘스트가 없이 사는 경우는 이제 일정량 정해놓고 우리가 소모품을 쓰는 경우 데일리 루틴하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 리퀘스트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구매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매 요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얘는 우리 CPA 시험은 옛날부터 보면 구매 요청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하는 거를 이제 많이 봐요. 이유는 뭐냐면
구매 요청을 한 내용과 실제로 구매한 내용 차이 같은 걸 이제 보는 방법으로 쓰는데 사실 프로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단 비싸게 사는 경우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차선 유도봉을 9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사는 경우 뭐 99만 원이 비싸다고 했더니 49만 5천 원 깎아갖고 반값에 샀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기가 바잉 파워를 활용을 해서 프로드를 저지르는 이제 게 커요. 그러면 이 프로드를 저지르면 회사는 무슨 손해를 보냐면 원래 9만 원에 사야 될 걸 99만 원이나 49만 원에 삼으로써 원가의 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원가의 부담이 올라간 거의 많은 부분은 개인이 착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회사에 안 그래도 지금 같으면 이 원가 경쟁력이 막 이슈가 하는데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윤리가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그런 설명이 돼요.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템별로 프라이스가 미리 정해져 있는 마스터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가격이 변경될 때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서 이 마스터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우리 여기서 실제 중요한 시험적인 아젠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